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이건 아이 공포. 네, 아이에 대한 근데 공포가 이거 커지고 있죠. 나온 지가 사실 좀 많이 됐어요. 되긴 한데 이게 점점 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우려? 사실 인플레이션 나쁜 거 아닌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좀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좋은 거죠. 경기가 그만큼 좋은 거니까. 그쵸.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 성장주에 대한 약세가 눈에 보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는 그런 껍데기 그쵸. 회사들은 상당히 네. 좀 부담스럽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회사가 좀 빠지는데 유독 그런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 예, 그 서학개미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쭉 네. 테크 종목들이고 또 일부는 IPO 신규 상장 종목, 일부는 또 스펙 종목 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그건 분산에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굳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데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것밖에 지금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한 얘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금리 올라가면 뭐 사야 됩니까? 은행주 사야죠. 다 알죠. 다 아시거든요. 아, 이건 뭐 누가 이견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행동만 옮기지 않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포트폴리오가 왜 이렇지? 재미가 없지? 딱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종목이.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럼 우리 행동이 안 옮기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그러면 금융지는 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베타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베타. 네. 베타니까 벌써 또 이제 뭐 관심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표정. 우리 약간 늘어지는 거 약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시장의 움직임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1이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S&P 500 기준에서 1이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만약 1 미만이면 시장보다 재미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1 이상이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게 되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위아래 출렁임이 심해지죠. 네. 그러면 심해지는 종목 중에서 베타값이 높다는 거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이 움직임이 큰 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베타값 높은 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기간에 돈을 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면 인플레이션이 갖고 오는 변동폭이 큰 시장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대응할 수 그런 있다. 원리예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지. 네.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 방송 봐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난 이제 무슨 말-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 못하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잠깐만요. 너무 가까워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우리 수사님에 대해서 수사님이 저한테 진짜 너무 큰 아픔을 주셔갖고 아직까지 제가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시니까 갑자기 쫄았는데 하여간 이제 밑으로 가는 거 위로 가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베타 큰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마침 인베스코에서 이런 종목을 발라내갖고 ETF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파이의 그러니까 S&P 500 SP 하이 베타에서 SPHB예요. 심볼 딱 외우고 싶다. 외워지죠. 그럼 이 종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출렁임이 심한데 위로 튀는 거. 네. 그럼 이게 위로 튄다는 건 뭐죠? 오를 실적이 수 좋은 있는, 기업들. 예, 그런 것만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올해만 해도 S&P 500 대비 3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 그 ETF. 예, ETF가. 그리고 1년 동안도 거의 2배가 났어요. 더블 났어요. ETF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튀는 튈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위로 튀니까. 네. 여기 종목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종목들이 많습니다. 종목을 더 알려주셔야죠. 아니, 그건 찾으시면 되는데. 그 ETF 안에 여러분 어떻게 찾냐면 찾아보자. SPHB 그다음에 컴포넌트 ETF 뭐 이렇게 치면 홀딩스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ETF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땡땡땡 ETF 홀딩스 치면 딱 나와줍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가 튑니까? 찾지 마시고. 내가 문제 내려고 했어. 인터넷이 문제. 되는 거였구나. 문제 내려고 했어. 지금 이 순간 튀는 게 뭐예요? 밈스토. 아니 각자 자기가 아니, 준비해온 거 봐봐. 생각했지. 내가 그랬잖아. 밑으로 안 튄다고. 밑으로는 막아놨다고. 아, 밑으로 위로 가는 안 거. 예. 정유주? 요즘 뜨는 거. 뭐 요새? 경제 재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막 그거. 아, 민감주들? 산업주? 그러니까 나는 인프라? 여행 관련주. 자꾸- 아,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 그게 튀거든요, 지금. 1등이 그런 그런 종목. 게 들어가 예. 있구나. 예. 노르웨이전 크루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로 튀니까. 지금은 사실 아래쪽보다는 위로 튀잖아요. 왜냐면 이게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잡아갖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에너지라든지 위로 튈 수 있는 것들 다 넣어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아래쪽보다 위로 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얘는 더 위로 더 튀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딱 모니터에 딱 앞에 앉아서 막 계속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미리 뭔가 선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와도 끄떡없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는 성장주를 고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전문가분 나와서 TV에 나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너무 잘 나와버리면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테이퍼링 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했죠.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주식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럼 이번 주에는 하려고 했더니 또 소비자 물가지 나와. 이거 또 중요한 또 인플레 척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갖고 많이 너무 잘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죠. 살려고 했더니 또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FMC가 있고 15, 16또 나와. 그때 또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모는데 언제든지.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거 갖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한 정답이에요. 그런 게 뭐가 상관 있어요? 사면 됩니다. 딱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은 조금 올라가요. 없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장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주라든지 제가 굳이 하이베타 ETF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죠. 네. 근데 그냥 갖고 있어도 성장주 빅텍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해질 때 한번 틈새 시장을 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ETF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들어갔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언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 투자자들이 아마도- 봤을 때 네. 어쨌든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셔야죠. 신호는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지금이야! 지금이야! 계속 우리 채널을 보는 걸로.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똑같이 그 궁금증은 A라는 종목을 샀을 때도 매도 시기를 물어본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큰 주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그렇습니다. 틀에서 예,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어떤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그렇죠. 주시는 게 제가 좋을 것 보기에는 같아요. 올해까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왜냐하면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보통 소통을 많이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는 걸 봤을 때는 올해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 안 오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 네. 지금 1,200달러 매수하고 있잖아요.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올해는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유효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끝나는 시기는 아마 그것도 빠르겠지만 아마 테이퍼링이 나오는 시기쯤에서 아마 이제 그 종목에 명언 다 하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하이베타가 아니고 낮은 걸로 로우 가야 베타도 일 수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건 어차피 지금 시기가 아니니까 빼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 SP, HBO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베스코 S&P 500의 하이 베타. 네, 그렇습니다. 티커가 SP HB. HB,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섹터별로 비중을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임의 소비재랑 맞아요. 파이낸셜 네, 섹터가 많아요. 가장 예, 높네요. 많아요. 예, 금융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광고가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돈을 벌어보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뭐 어디 가입해야 이런 거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간의 안정된 방법은 그 ETF. ETF가 가장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꿀팁. 예, 꿀팁. 오늘 이 그 방송 클립이 되게 좋은 것 같은 이유가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심지어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신호에 어떤 때에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시작과 끝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해 네,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뭐 역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다고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가까워졌다고 해도 한번 뭐 봐볼까요? 크게 힘들진 않죠. 바쁘진 않잖아요. 노후가 많이 들어간다, 힘들다고 뭐 굳이 지금 말씀. 78달러인데 네, 얼마 나왔다고까지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봐야 돼요. 아니 그걸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가까웠다. 거의 뭐 뒤꿈치만 들면 아니 어떤 분이 최고치인데요? 예? 거의 최고치 왔죠? 네, 최고치예요. 52주 네. 0.4 정도 남아 거의 다 온 있네.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치라고 예, 봐야겠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금 최고치를 두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계속 튀기 때문에 위로 튀기 때문에 그런 점부터 보시면 좋을 것 내가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게? 예.
그러니까 올해만 40%. 네, 맞아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올해 지금 S&P 500이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진짜 10배 넘었네요. 네. 넘었네요. 대신에 그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로우 베타는요. 지금 한 8% 올라왔습니다. 완전 오르긴 저조하죠. 올렸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하여간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팁 약간 비슷한 건데 시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베타를 언제 선택할지가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 베타 쪽을 잡으시고 실제로 올라가는 기업 잡으시면 종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사이트는 한 100만 개 있거든요, 미국에.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갑자기 그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얘기 안 하지 않고. 언제? 이거 얘기하지 계속 않아요. 봐야죠. 계속 봐야죠. 우리 채널 계속 네, 봐야 계속 돼. 볼 수 진짜 있어요. 미국 주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지? 무슨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